자, 혼마 비전에 나오는 혼마 어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마 모네이사는 아주 전설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250년 전 소교에 등장을 하는데요. 소교는 어떤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타카는 해가 쨍쨍하고 또 오지마는 흐리고 에도의 쌀 창고 앞에는 비가 내리네. 아, 혼마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번주님만큼은 되고 싶어라 라고 하네요. 자, 사타케가 해가 쨍쨍하다고 이제 사타케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혼마를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혼마님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번주님만큼 되고 싶어라, 아주 높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죠. 네, 혼마를 칭송하는 노래가 이렇게 소교로서 이렇게 또 옛날에 25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본의 에도 시대에 아시아 최대 쌀 선물 시장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마라는 인물이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 명성이 대단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혼마의 업적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에이사 혼마는 혼마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부터 이 혼마라는 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집안은 변변치 못했지만 어떤 재능이나 뛰어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마가 당대의 혼마 가문이 당대의 부잣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가문 자체가 사람들에게 배품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최부자 같은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칭송을 많이 받았고 문에이사 역시 이제 산신령 같은 존재로 또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혼마 비전을 집필했는데요. 쌀 선물에서 어떤 그 노하우를 담은 비전을 집필했지만 이제 전설적인 비전으로 잊혀지려다가 숨겨져서 전해지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이 번역이 되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혼마는 캔들 차트의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캔들 차트를 다른 사람이 또 썼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창시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차트를 그려가면서 어떤 그 쌀값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혼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남다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투에 뛰어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의 어떤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비전의 내용입니다. 거의 첫 구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이 시작을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그냥 빨간불이 뜨면 빨간 장대봉을 보면 막 들어가죠. 그냥 0.2초 만에 바로 클릭하면서 들어갑니다. 거래를 서둘러 진행하지 말 것이며 서두르면 시작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다. 최상의 시점이라 생각될 때 3일을 기다려라. 아, 3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3일 못 기다리죠. 최상의 시점이면 바로 막 손이 가죠. 추격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천정과 바닥 가격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기다림의 이유가 이 천정과 바닥을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해서 관망을 하라는 겁니다. 3일 정도, 2, 3일 정도 관망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려는 어떤 그 종목, 그때는 이제 종목이 하나밖에 없었죠. 쌀 선물 시장이었는데 지금 들어가려는 시기가 천정과 바닥 중에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천정에 임박했느냐,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고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윤에 이르러 손실이 없는 것이다. 무리한 욕심을 금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욕심에 눈이 멀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겠죠. 헤아리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시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들을 이제 첫 구절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틀 기다려라. 이는 심오한 비결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깊은 비결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이 비법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저도 이 기다림의 비결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이 또 비결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관망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깊은 비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타점이나 맥점을 이제 찾아서 막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망의 어떤 그 심오함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쪽을 달리면 나는 동쪽을 향한다. 자, 사람들과 반대로 가라고 하네요. 가격이 점차 상승할 때 각처에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다른 매수세도 가세에 줄줄이 뒤를 따르는 사태가 된다. 이후 가격은 더욱 상승해 매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자신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역으로 매도하는 쪽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라고 합니다. 네. 가격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르고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본인에게도 깊게 생겨날 때 역으로 매도하는 쪽에 서라고 합니다.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야지만 또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란을 피울 때 불 속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리면 나는 동쪽으로 향할 때 대단한 이익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네요. 대단한 이익에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할 정도로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하네요. 네. 매매라는 게 참 이게 그냥 쉽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비장함이 있어야지 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무리 근성이죠. 무리를 짓는 그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무리를 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다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모두가 무기력할 때 마음을 바꾸어 사기 시작하라. 이거는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 포지션을 말합니다. 가격이 점점 하락하여 상승 시세로 바뀜없이 최상의 가격물이 수없이 나와 있다는 풍문이며 분위기도 모두 약하고 자신의 생각에도 약세장이다 생각될 때 마음을 돌려 매수할 것이다. 이번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침체되고 아주 그 공포감이 들 때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닷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좀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 의심하지 말고 매수해야 하며 반드시 이윤이 된다 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또 바닷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아주 또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비장함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행위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네요. 돈을 버는 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급격한 시세에는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에는 이제 천정바닥과는 좀 다른 의미의 내용인데요.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 시작은 천정과 바닥을 정하지 말고 추세에 따를 뿐이다. 이제 그 어떤 그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막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방향을 정하기 힘들 때는 그 추세를 따라서 또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세 고전은 천성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 옛날에는 이때는 세력이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일보다는 이제 어떤 자연적인 이치로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상승 하락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도에 어두운 사람은 미련하여 거래에 손댈 일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네, 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세력이 작전을 치는 주가 아닌 이상은 세력이 가격을 정하고 개미는 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어두운 사람은 거래에 손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이치를 이제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라는 그런 경고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매수 적기를 놓쳤을 때는 냉정하게 때를 기다려라. 네.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추격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다림의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의 매수 적기를 놓쳤다 판단될 때 매도 진입을 하는 편은 좋다고 하나 이는 커다란 실수가 된다. 다만 사는 장을 기다릴 뿐이라고 이제 말을 줄였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양방향 포지션이 가능하죠. 이제 매수 상승 흐름을 이제 그 관망을 하다가 상승 흐름을 감지를 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망하는 중에 이제 돌파를 뭐 했다고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좀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이제 눌러주는 것을 노리고 매도를 하지 말고 눌러줄 때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매수를 잡으라고 합니다. 매수 적기를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기다림에 대한 어떤 또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익은 크게 늘려라. 작은 이익에 머물지 말라. 이익을 크게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으라고 합니다. 조금 먹으려다가는 이제 큰 이익을 놓쳐버리게 되죠. 바닥을 노려 매수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시세 정체 상태나 조금 하락하는 경우에 매도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시세가 꺾일 때까지 결코 매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홀딩을 하고 이제 버티라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버텨야 할 때는 충분히 버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틀렸을 때는 재빨리 처분하고 쉬어라. 자, 불리한 운의 때 시가 평균, 매도 평균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타기를 의미합니다. 판단이 틀렸을 때는 재빨리 처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자, 손절을 하라는 거죠. 물타기를 하지 말고 손절을 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휴식은 관망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 또 손절을 하고 나서도 쉬고 그리고 들어가기 매수 진입하기 전에도 관망을 하면서 쉬어라고 하죠. 네. 쉬엄쉬엄 해야 됩니다. 매매는. 네. 아주 그냥 죽으라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출동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익의 기회를 얻어도 이 휴식을 잊으면 거래 종결 시에는 결국 손실을 보게 됨을 명심하라. 네. 휴식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물타기를 하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휴식이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 없이 매일의 시세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네. 휴식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